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사람은 병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인가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희한한 부부가 나왔었습니다. 그 부부는 한겨울인데도 방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거실 바깥과 완전 창문이 트여 있는 그곳에 이부자리를 피고 그곳에서 두 부부가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특이하다고는 했지만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은 신이 내린 대가 없는 보약이다. 미인은 잠꾸러기.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 이유는 숙면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수면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는 회복되고 뇌와 몸 전체에 있는 신경은 회복되기 때문에 이 수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12시 이전에 우리 몸의 세포가 가장 많이 재생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0시 정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각성과 잠은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각성을 해야만 잠이 온다는 것인데요. 이 각성이라는 것이 뇌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각성은 근육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낮에 얼마나 근육을 움직이냐에 따라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일을 하시는 분들은 불면증이 거의 없어요. 말씀 들어보면 저녁밥 먹고 그냥 바로 주무신다고 하죠. 아침에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우리 몸이 각성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침에 생산된 그 세로토닌을 기반으로 해서 멜라토닌이 생성되어서 수면을 취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신체의 사이클입니다. 수면 시에는 부신의 호르몬이 가장 적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부신 호르몬은 우리 몸 호르몬 50가지를 조절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부신 호르몬이 최소다. 가장 적게 분비된다. 그 말은 부신에서 하는 일이 가장 적다는 것이고 우리가 잠을 잘 때 이 부신이라는 기관도 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깨어 있으면 부신에서는 호르몬을 계속 분비합니다. 근데 호르몬이라는 것이 샘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정 나오는 것이 아니죠. 어느 정도 써버리면은 호르몬이 고갈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부신 고갈로 인해서 나오는 게 바로 갑상선 항진증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갑상선 항진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미 부신이 고갈되어 있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불면증은 잠 못 자는 사람, 또 코 고는 사람,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인 분, 또 기면증,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들 있죠. 그 다음에 하지불안 증후군, 이런 분들이 다 불면증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법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불면 장애라는 것은 자려고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는 분들, 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주위의 소리를 듣는 얕은 잠, 천면이라고 하죠. 또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 그리고 잠을 조금 자고 나면 일찍 깬 후에 재차 잠을 들지 못하는 분들, 보통 노인분들이 그러시죠. 그리고 잠을 자긴 잤는데 충분히 잤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 이렇게 다 수면 장애입니다. 이 수면 장애의 주요 원인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걸립니다.
생각이 많으면 소화기계가 영향을 받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좋은 영양물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뇌로 가야 될 영양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은 불면을 하게 마련입니다. 뇌로 들어갈 좋은 피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고 잠도 쉽게 들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 중에 생리 전, 생리 중, 생리 후에 본인의 몸의 컨디션이 아주 안 좋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빈혈이 있는 것입니다. 검사 수치상 정상으로는 나오지만 그 적혈구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빈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한 영양 부족이나 과도한 성생활로 인해서 진액, 호르몬이 낭비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허열이 뜹니다. 허열이 뜨려서 몸에 열이 있기 때문에 신경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머리가 어지럽고, 심하면 귀에서 소리가 나는 분들도 있고, 또 입이 마릅니다. 세 번째는 담, 쓸개라고도 하는데요. 쓸개 기능이 약해지거나 쓸개 염증이 있으면 열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쉽게 놀랍니다. 또 겁이나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가슴이 몹시 두근거리고 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많이 경험해 보셨죠? 과식이나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을 때 잠을 쉽게 청하지 못합니다. 누우면 가슴이 답답해요. 왜냐? 우리 몸의 내부 장기는 일정한 공간 안에 있잖아요. 과식을 하면 위가 부풀잖아요. 위가 부풀면 인접해 있는 게 폐입니다. 폐를 밀기 때문에 답답해서 잠을 못 잡니다. 다섯 번째는 칼슘이 부족해서 신경이 과흥분된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민간요법으로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우유도 먹고 그러시는데, 직업을 보면 칼슘 부족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무직 종사자다, 무조건 칼슘 부족입니다. 햇빛을 쬐지 못하면 칼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갱년기 이후에 여성은 칼슘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은 칼슘제를 필히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변비가 있어도 불면입니다. 이 왼쪽 하행 결장 쪽에 변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누워요. 누우면 그 가스들이 위로 치받치잖아요. 위로 치면 위에 있는 그 결장에 있는 심장이라든지 다른 내부 장기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들고 꿈을 많이 꾸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혈액 부족, 빈혈이죠. 그리고 진액 부족, 호르몬 부족이고, 칼슘 부족, 이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맞는 영양제나 식품을 챙겨 먹어야 되는 것이지, 신경 안정제를 통해서 백날 먹어봤자 불면증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동영상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뚜껑 열린다고 하죠. 스트레스 받으면 열이 위로 치받치는 거예요. 진짜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탈모 환자 중에 이 정수리로 열이 치받쳐서 여기가 탈모가 심한 분들은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위를 통해서 매운 음식을 먹거나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열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열이 어디로 가냐? 물리학 법칙이에요. 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우리 인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인체에서도 뜨거운 거 먹고 술 먹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열이 확 받칩니다. 그러면 이 열이 어디로 가죠? 머리로 갑니다. 그러면 뇌는 충혈되어 있어요. 피로. 그렇기 때문에 열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을 어떻게 꺼뜨릴 것이냐? 약을 먹어야죠. 약을. 식품을 먹어야 되고.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하지만 귀찮아서 안 하는 거 있습니다. 효과는 정말 탁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반신욕이나 족욕을 통해서 위에 쏠려 있는 그 피들을 물리적으로 밑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뇌에 충혈되어 있던 피들이 발 밑으로 가서 그 충혈됐던 피들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창문을 열고 콧구멍으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얼굴에 보잖아요. 군데군데 구멍이 많아요. 빈 구멍이. 이 구멍은 우리가 코로 들어 마시면 그 구멍을 다 통과해서 폐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그 공기의 그 온도에 의해서 우리 머리에 있는 이 뇌가 식혀지는 것입니다. 왜냐? 뇌는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심장처럼. 그렇기 때문에 뜨거워요, 머리가 항상.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사람은 피가 밑에서 위로 쏠리기 때문에 항상 여기가 뜨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건강한 사람은 구한 종열,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주무셔야 되는데 준비물이 필요해요. 준비물이 뭐냐면, 첫째는 침낭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패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모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창문 열고 자고 있는데요, 창문 열고 자면 참 추워요. 춥잖아요. 일반 이불 덮잖아요. 추워서 깨요. 근데 제가 캠핑 다니면서 쓰던 10년 된 침낭을 지금도 이불 대신 덮고 자는데, 그걸 덮으면 한기가 하나도 없어요. 추울 때는 춥잖아요. 그러면 항상 잠을 깨는데 어깨가 시려서 잠을 깹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거 제가 누나한테 선물 받은 건데 2만원인가? 3만원이면 이거 살 수 있어요. 이거 꼭 덮고 자면 어깨 시려서 잠 깨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자인데요, 추운 겨울에는 모자를 써야 머리가 시리지 않고 잠에서 깨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깥 공기가 너무 차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창문의 문틈을 이용해서 공기 양을 조절하시면 돼요. 봄 가을에는 창문을 3분의 1만 열어놔도 시원한 공기가 오고, 한 겨울에는 요만큼만 열어놔야죠. 안 그러면 머리가 시려요. 그런 식으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춥게 자잖아요. 너무 춥게 자면 우리 체온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시켜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생기기 때문에 오줌을 싸기 위해서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틈을 이용해서 공기의 온도를 맞추는 게 여러분들의 이제 각자의 그 노하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온 그 부부의 신비를 풀으셨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부가 한겨울에도 바깥에 나가서 이불 피고 주무셨던 거는 스트레스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머리 쪽으로 피가 충혈돼서 머리가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걸 식히기 위해서 아무리 수면제를 먹어도 되지 않았겠죠. 않았으니까 밖에 나가겠죠. 수면제 먹고 잤으면 뭐하러 밖에 나갔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주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탕법이나 반신욕, 그리고 창문 열고 주무시는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먹는 이 수면제 양을 확연히 줄일 수 있고, 나중에는 그 약도 끊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약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잠깐 도움을 주는 것이지 영원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분들 굿잠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